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어제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과와는 별개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였죠. 정몽규 회장이 결국 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을 찾아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 실종자 가족과 주민들 책임을 지고 나서 사퇴해라. 좀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과가 아무래도 사건 발생 6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좀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바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6일 만에 사과를 한 것도 문제이고 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먼저 사퇴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 있는데 네. 향후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과 순서도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광주 현장을 찾아서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런 실종자가 6명이나 나오고 그중에서 또 한 분 돌아가신 상태고 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사고 현장을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피해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러기에 앞서서 기자회견부터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면피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인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퇴도 사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발 방지 대책인데 이 부분에서도 직접 발표를 했죠. 어떤 발표를 내놨습니까? 네, 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일단 안전 점검 후에 문제가 있으면 수분양자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그리고 완전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골조 등 구조적 안전 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시공사 측의 고의가실이나 그 문제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수분양자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게 실제로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설 현장의 외부기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외부기관도 결국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의 그 건설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재하청을 준다는 문제 그리고 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 시공이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골조의 안전보증 기간을 30년 늘리겠다는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완전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입주를 하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법무 전문가로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법 시행이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지 여부도 좀 관심사인데 이번 사고는 소급 적용이 안 될 거다. 법 자체가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실종 상태인 근로자가
이제 27일 이후에 사망이 확정되는 경우는 이게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용주나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다 보니까 네. 이런 형사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보더라도 네. 1월 27일 이후 시행이 되고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공 상태로 봤을 때는 향후 계속 사고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네. 지금 실종되신 나머지 5분도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상을 당하시게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그때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정 회장의 퇴진 면피용이다. 이 중대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기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있었던 그 공사 담당자라든지 하청을 주게 되면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이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어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만 처벌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적인 오너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책임자 경영자가 누구냐 하면 등기 임원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등기 임원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회장직을 사퇴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주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회장직만 내려놓은 거니까 네.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사과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향후 있을 사고에 대해서 좀 면피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재계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수나 오너의 이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바지 사장격의 대표이사나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 통계상으로도 보면 그 2017년까지는 그 대주주가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한 18% 정도 됐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공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 이 비율이 굉장히 11%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정부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등기 임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등기 임원에 대해서 형사 문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주로서의 영향력은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 회장의 퇴진이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대법을 떠나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지는 것과 그리고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자명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현대산업개발은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주식회사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텐데요. 네. 보통 이렇게 고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서 그 어떤 그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람이 죽는다던가 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등록 말소도 할 수 있고 네. 또 영업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상으로는 그런데 고의 과실이라는 이 주관적 요건은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의 과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 등록 말소까지는 어렵고 네. 그다음 단계는 이제 영업 정지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영업 정지도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제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업 정지와 가징금 중에서 선택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많은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원래 원청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청, 재하청을 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는 원청사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가 받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 책임자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난해 6월에 이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두 번째 사고가 난 건데
가중 처벌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계속 그 몇 개월 사이로 이렇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하청업체가 처벌을 받고 원청업체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됐지만 이번에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문제가 이번에 201동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한 달 전에 203동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고층에서 그 구조물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윗선에서 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원인 규명을 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계속 그 공사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솜방망이에 그쳤을진 몰라도 이번에는 좀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행정제재, 등록 말소와 영업 정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영업 정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뭐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이고 민간공사의 뭐 신규 수주 활동, 그러니까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시공을 하려면 네. 건설업이라는 그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영업 정지를 하면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민간공사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더 나아가서 해외 수주된 그런 물량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도 네, 마찬가지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이 현대산업개발의 건물 시공 자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노영욱 장관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정말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등록 말소도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건가요? 이제 장관이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는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말소가 되려면 고의과실로 그 시공 중에 부실 시공을 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 그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 손괴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 나머지는 뭐 객관적인 부분이고 이번 사고에 어느 정도 맞지만 이 고의과실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입장 표명은 그렇게 했지만 네. 등록 말소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업체가 얽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경찰에서 이제 입건을 한 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그 뭐 공사 현장에 있었던 공사 뭐 책임 담당자라든지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뭐 감리 이런 사람들을 입건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바르게 되면 그게 마르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네. 양생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겨울에는 더 마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이상의 시간을 둬야 된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1주 안에 하나씩 층을 쌓아 올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뭐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이런 선에서 했었을까, 아니면 그 윗선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갔을까,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 말단에 있는 그 직원들만 조사를 하고 결국은 뭐 경영 책임자나 그 윗선에 있는 그 경영 책임자를 아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와 광주 붕괴사고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